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실적만 따라가기도 바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마감 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놀라운 실적 발표가 전해지며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들을 살펴보며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특별한 이슈 없이 움직였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결국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거시 흐름은 이미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AI 성장 역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금리보다는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며 주식 비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5분 차트를 보면 장 초반부터 2시까지는 우상향 흐름을 보였고 2시부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3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나스닥은 어제 종가 대비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2% 하락했지만 지난 일주일간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으며 10일 이동평균선에 닿자마자 매수세가 유입되어 종가 기준으로는 11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가격 형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5% 상승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상승 추세 내에서 천천히 상승하는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는 0.51%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테마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큰 회사들의 좋은 실적으로 인하여 자금이 소형주로 빠져서 대형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파월 의장이 발언 이후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 1.73% 하락하며 기술적으로 정배열이 무너졌습니다. 이전 저점을 깰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후 다시 자금이 유입되어 횡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금보다는 여전히 성장주 및 AI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몇 주 전에 돌파 이후로 횡보 중인데 이는 전혀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며 오히려 이전에 진입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유지 중이며 이 안에서 트레이딩 및 적립식 투자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역시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가격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은 기술적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럴 때는 분할 매수를 하거나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한 이후 강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일 연속으로 오일 관련 ETF가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입니다. 다만 오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탐욕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훌륭한 실적 발표로 인해 극단적 탐욕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심리일 때만 의미가 있을 뿐 그 외의 심리에서는 개별 종목 특성에 맞춰 트레이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주요 지수들이 단기, 중기, 장기 상승 추세를 모두 이어가고 있는 매우 견조한 상황입니다. 조정이 나올 법한 순간에도 자금이 조용히 유입되며 하락을 방어하고 있어 사실상 눈에 띄는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8월에는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이므로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내일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테마주는 짧고 강하게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장기 테마들에는 적립식 투자 및 모멘텀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여전히 80% 수준이 적절해 보이며 단기적으로 일부 수익을 반납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위해선 조금 더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주도주들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로 역시나 엔비디아가 더욱더 수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 모멘텀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소 2030년에서 2040년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지속돼야 하며 엔비디아는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리더 팔란티어는 오늘 약 5.2%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거의 남지 않은 와중에서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과연 이 주가에 걸맞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만약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어마무시한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는 당연히 정당화되며 역시나 역대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간 하락했습니다. 지금의 가격 형성은 큰 의미가 없으며 어쨌든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과정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해도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로빈후드는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매우 훌륭한 가격 형성이며 앞으로 3개월 동안 횡보할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에너지 리더 GE Vernova는 오늘도 3.5% 상승했습니다. AI 수요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주식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이제 $300를 넘었습니다. 빅테크들의 엄청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중 두 종목을 골라 계속해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리더 AMD는 오늘 1.17% 상승했습니다. 최근 돌파가 조금 잦았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며 여전히 조정 시에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인프라 리더 오라클은 오늘 0.25%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실적과 함께 오라클 또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상승 추세로 복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실적에 따라 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네트워킹 리더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 고객인 그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승 흐름이 포물선처럼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오클론은 오늘 거의 9% 가까이 상승했으나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약간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돌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흐름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결국 오픈AI가 투자한 오클론은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주 봤던 장기 리더 FTAI는 그동안 굉장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엄청난 상승으로 그동안 쉬어갔지만 오늘 실적 발표 이후 거의 모든 추세를 돌파하면서 다시 돌파 조짐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소프트웨어 리더 메타는 오늘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정배열 구간이나 컵 위드 핸들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소 아쉬운 수익률을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엄청난 실적 돌파를 통해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QQQ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월, 5월, 6월에 매우 좋은 매수를 했고 7월에도 테마주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8월을 앞두고 대부분이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장이 이끄는 대로 실적이 좋으면 추가 매수하고 실적이 나쁘면 매도하면서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시대를 관통하는 단 몇 개의 산업을 이끄는 주식들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중을 크게 유지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